안녕하십니까, 문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섭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잖아요. 네. 이런 봄날엔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런 꽃길을 한번 산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해마다 꽃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네, 싶어 하는 이유는요. 예. 제가 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요. 아하. 좀 많이 걸으면 이 아름다운 꽃, 예쁜 꽃도 잘 보게 안 되더라고요. 통증이 있으시구나. 네. 그래서 오늘 허리 통증 전문가를 모시고 좋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모션 트레이닝 센터의 재활 원장이신 안수홍 박사님을 모시고요. 허리 통증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TN 스포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허리 질환 관련으로 강연을 하게 된 물리치료사 안수홍이라고 합니다. 허리 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허리 질환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자세들과 그리고 그에 맞는 강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저는 물리치료학 박사로서 현재는 부산에서 위치한 인모션 재활 트레이닝 센터에서 재활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물리치료학과 겸임교수 그리고 헬스케어 기기 개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면에서 인체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물리치료사로서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약 70에서 80%가 겪게 되는 흔한 증상입니다. 이러한 허리 통증이 6주 이상이 지속이 되면은 허리 질환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기준 약 800만 명의 허리 질환 환자들이 발생을 하였고 2019년도에는 13%가 증가한 약 920만 명 그리고 2022년 현재는 약 1000만 명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매년 허리 환자 질환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자세 습관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성장을 이루면서 IT도 같이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들로 이용해서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앉아서 이렇게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업무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업무들은 활동량을 줄여두고 그리고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일상생활 패턴의 고착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주로 컴퓨터를 할 때는 모니터를 많이 주시를 하게 되는데 모니터를 주시하다 보면은 얼굴이 앞으로 빠지게 되고요. 등하고 허리까지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때 허리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허리에 많은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학업 위주의 입시 제도의 영향으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뼈의 변형이 유발이 될 수가 있는데 자세가 만약에 올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척추 측만증을 또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현대 사회는 잘못된 자세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리에 많은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식문화의 생활화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때부터 현재까지 자식 생활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자식 생활 중에 대표적인 자세로는 뭐가 있습니까? 네, 바로 양반다리가 있습니다. 양반다리를 취하게 되면 골반이 뒤로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 다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한쪽 다리가 올라가게 되면 골반도 올라가게 되는데 골반이 올라가면서 허리와 위치가 서로 이렇게 감소하기 때문에 허리 쪽에 많은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반다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안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왼쪽 사진하고 오른쪽 사진인데 이 둘 중에서 어떤 자세가 좋은 자세일까요? 네, 답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양반 다리를 하게 되면 허리에 많은 부담을 가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양반 다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있어도 허리에 많은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서 둘 다 좋지 않은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일상생활 동작들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상생활 동작들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중력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중력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 지면으로 받는 힘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중력에 대해서 대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자세를 취하든 이제 중력 때문에 압박을 받게 되는데 허리에도 이제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르게 서기 같은 경우 허리에 받는 압력이 100이라고 하면은 바르게 눕기 같은 경우에는 25, 그리고 옆으로 눕기 같은 경우에는 70, 그리고 허리 숙여 물건 들기 같은 경우에는 150, 그리고 의자에 앉기 같은 경우에는 130, 그리고 의자에 다리 꼬고 앉기 같은 경우에는 270까지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허리 숙여 물건 들기, 그리고 의자에 앉기, 의자에 다리 꼬고 앉기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자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물건을 이제 들려고 하시려면 이제 허리를 숙이지 말고 이제 무릎까지 이렇게 천천히 같이 구부려 가지고 물건을 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약간 이제 허리를 뒤로 제쳐서 앉는 것이 허리에 이제 압력을 덜 가는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자에 다리 꼬고 앉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자세인데, 다리 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양반 다리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리를 꼬고 앉게 되면은 한쪽 다리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골반도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골반이랑 허리와의 관계가 서로 이제 좁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더 많은 압력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 자세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앉아 있는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 있는 자세에서 이제 허리 압력을 덜 받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연령대별로 우리가 평균 앉아 있는 시간에 대해서 나타내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약 7시간 30분 정도 앉아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하루 평균 수면 시간보다 더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제 최대한 허리에 압력을 덜 받는 자세가 중요한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앉아 있을 때 허리를 90도로 세우고 꼿꼿하게 앉아 있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보다는 약간 허리를 뒤로 젖힌 110도 정도 기울어서 앉는 자세가 좋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앉게 되면 이제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체중심이 뒤쪽으로 쏠려서 이제 허리가 앞으로 구부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부려지게 되면 허리에 압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앉아 있는 자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서 있는 자세에 비해서 이제 무릎이랑 몸통이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또 몸통에도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허리를 조금 더 뒤로 제쳐서 앉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프에도 보시는 것 같이 110도로 기울여서 이제 앉는 것이 허리 압력을 최대한으로 덜 받는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또 허리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이제 중요한 근육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허리 통증을 감소시키는 이제 근육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허리 위에 위치한 가로막, 그리고 허리 앞이랑 옆에 위치한 배가로근, 그리고 허리 밑에 위치한 골반 바닥근, 그리고 허리 뒤에 위치한 이제 목갈래근이 있습니다. 이 4가지 근육은 이제 통틀어서 이제 코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의 중심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4가지 근육들은 몸통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어 근육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인체의 중심 부위인 척추, 그리고 골반, 복부를 지탱하는 이제 근육으로서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허리 통증 예방 및 바른 자세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코어 근육들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4가지 운동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가지 코어 근육 중 먼저 허리 위에 위치한 가로막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막의 경우에는 주로 호흡근으로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호흡 방법을 통해서 강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식 호흡을 통해서 강화를 시켜줄 수가 있는데, 일단 먼저 대상자를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이렇게 취하게 한 다음에 대상자한테는 천천히 코로 숨을 3초 정도 들이어 마시라고 합니다. 이때 배를 빵빵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3초 동안 숨을 참고, 그리고 천천히 6초 동안 숨을 내뱉으라고 합니다. 이때 배꼽이 등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숨을 내뱉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빵빵하게 하고, 그리고 3초 동안 숨을 참고, 그리고 천천히 입으로 내뱉으면서 배꼽이 등 쪽으로 닿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총 5세트, 5회 10세트 실시를 해주시면 가로막 강화에 아주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두 번째,
배가록은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가록은 같은 경우에는 심무 근육인데 이 배가록원을 이제 강화시켜줄 수 있는 운동은 이제 데드버그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먼저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한 다음에 양쪽 손을 앞으로 나란히 시킵니다. 앞으로 이제 나란히 시키고요. 그리고 양쪽 다리를 90도로 구부린 다음 지면에서 띄워줍니다. 이게 준비 자세입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쪽 다리 그리고 이쪽 팔을 쭉 뻗어줍니다. 네, 오른쪽 다리 왼쪽 팔을 쭉 뻗어주시고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숨을 내쉬면서 반대쪽 다리를 쭉 뻗어줍니다. 네,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 동작도 총 5회 10세트씩 해주시면 이제 배가록원을 강화시켜주는데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골반 바닥근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제 골반 바닥근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자세도 이제 마찬가지로 바로 누운 자세를 위치시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양쪽 무릎을 90도로 이제 구부려 주고요. 그리고 이제 양쪽 팔이 있지 않습니까? 팔을 지면을 눌러줍니다. 양쪽 팔을 지면을 눌러주고 그리고 발바닥도 지면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골반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허리, 등순으로 들어주고요. 이때 등, 허리, 골반이 일직선을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항문을 조아줘야 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약간 오줌을 참는다는 느낌, 소변을 참는다는 느낌으로 5초 동안 이제 쪼아주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푸시고 다시 5초 동안 천천히 이렇게 쪼아주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푸신 다음에 이제 내려오실 때는 등부터 땅에 닿고 그리고 허리, 이제 골반까지 이렇게 닿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묵갈레근 강화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갈레근 강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발기기 자세를 취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취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팔 같은 경우에는 어깨 넓을 만큼 이제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골반 넓을 만큼 이제 벌려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이제 내쉬면서 왼손을 뻗고 오른쪽 다리도 쭉 뻗어줍니다. 네, 이때 이제 지지하고 있는 이제 팔다리는 이제 움직임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돌아오시고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반대쪽 팔다리를 쭉 뻗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총 5회 10세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어 근육 운동을 이제 한번 다 이제 강화를 시켰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허리 강화 이제 마무리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양이 자세라고도 하는데 이 고양이 자세 같은 경우에는 허리의 S자 만곡을 유지해주는 이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방법으로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천천히 밑으로 숙입니다. 그런 다음에 등을 위로 쭉 뽑아 올려줍니다. 이 상태를 이제 한 5초 정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들면서 이제 허리가 땅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쭉 밑으로 내려줍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고개를 내려주고 등을 위로 뽑아주고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고개는 들어주고 이제 허리는 이제 바닥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을 감소시키는 이제 생활 가이드 5개명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읽고 오늘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반 다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의자에 앉아 있을 시 다리를 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시간 업무 시 1시간에 한 번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허리를 숙여 물건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앉아서 휴식 시에는 허리를 110도 정도 뒤로 기울입니다. 네, 이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사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네. 위해서 또 시연까지 해주시고 네. 같이 오신 분인가요? 시연해 주신 분? 네, 이제 저 같이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희 지금 센터 직원입니다. 직원으로서 직원. 네, 같이 이렇게 한번 이제 올라오고 싶다 해가지고 네. 같이 그러면 실습을 보여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제자가 아니라 직원이신 거예요? 네, 이제 아. 직원으로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 수업도 듣기도 한 제자이기도 그죠? 합니다. 제자이시기도 하고 네, 제자이기도 네. 하고 지금은 같이 현재 직원이기도 하고. 네, 근무하고. 근무를 하시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오랜만에 서울 구경. 네, 너무 좋습니다. 제가 또 고향이 네. 네네. 이제 서울이거든요. 어? 그런데 서울에서 태어나서 네. 이제 2월 있다고 바로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왔지만 태어난 부산으로 곳은 가신 거예요? 네, 이제 부산에서 네. 이제 자라고
네. 그럼 약간 사투리가 부산이 더 있으시겠네, 서울 말씨보다?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네. 이제 한 번씩 방학 네네. 때마다 이제 외할아버지가 서울에 계셔가지고 네. 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곳의 길이 있다에 출연하신 이렇게 건강과 관련돼서 이제 많은 박사님들이나 또 그렇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함께 하셨었는데 음. 오늘처럼 이렇게 시연으로 직접.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음. 보여주신 분은 박사님이 최초십니다. 아, 네,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더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네.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허리 통증이라고 하면 쉽게 디스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이 네, 떠올리죠. 좋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를 수술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런 예. 얘기들도 많은데 네.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음. 디스크 수술 네. 해야 할까요?입니다. 안 해도 될까요? 네. 네, 이게 네. 제가 이렇게 막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이제 제가 음. 이제 아는 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 크게 탈출되는 이제 그레이드, 즉 정도가 음. 총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조금 탈출되면 1단계, 그보다 아. 더 탈출되면 2단계, 음. 그리고 3단계, 4단계로 가는데 네. 약 2단계 정도면은 이제 주로 수술은 하지 않고 아하. 이제 재활로서 재활이나 재활. 네, 운동을 통해서 예. 많이 이렇게 회복을 하고요. 예. 3단계부터는 이 디스크가 탈출이 되면 이 수액들이 음. 이제 다른 데로도 이제 흘러가가지고 아, 다른 네. 곳에도 이제 뭐 혈액을 이제 맞거나 영향을, 아니면은 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예.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수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 그럼 어. 시술은 어느 단계에 갔을 때 시술을 주로 이제 시술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1, 2단계에서 이렇게 이제 음.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이제 많이 하게 되고 네. 이제 나이가 이제 65세 이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술보다는 이제 운동을 통해서 네, 많이 이렇게 디스크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허리 통증은 아니셨는데 네. 이제 장 쪽에 조금 이상이 있으셔서 병원을 갔는데 네.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권하셨는데 네. 잠깐 어떤 분은 옆에 네. 계셨던 어떤 의사님이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신 말이 저는 지금도 귀에 생생한데 왜 수술을 하느냐. 충분히 약물과 어떤 운동 치료로 되는 건데 왜 수술을 하느냐. 그래서 결국 저희 어머님 수술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죄송하지만 물론 수술을 권했던 의사 선생님을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몸이라는 게 되도록 수술보다는 운동 처방이나 약물 치료, 네. 재활 치료로 충분히 네. 가능한데 네. 본능적으로 또는 뭔가 수술을 권하는 건 좀 잘못된 문화가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일단 이제 그거는 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마다 이제 포커스가 이제 다르다고 보는데 네.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정형외과라든지 뭐 내과 그리고 이제 재활의학과 예. 이렇게 다 각각 이제 파트가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뭐 정형외과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이제 많이 하시니까 이제 그 분야에선 최고니까 이제 수술을 권하시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또 이제 재활이나 운동 쪽이 이제 담당이시니까 네네. 이제 잘하시는 운동이나 재활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이제 처방을 이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주에도 음. 나 디스크 시술해야 된대라는 어허. 말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덜어 있어요. 있죠. 네.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통증이라 그러면 약간 노인성 질환 쪽이거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요즘은 어린 학생들도 맞아. 구부정하다 그러죠. 허리가 휜다 그러고. 좀 그런 증상이 네. 많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떤 자세를 갖추고 어떻게 해야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할 수 보완하고 있나요?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성장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또 이제 저희 나라가 입시 경쟁 때문에 네. 장시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앉아 네. 있는 맞아, 이제 맞아. 상태인데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음. 이렇게 편한 자세를 많이 찾게 되거든요. 네. 올바른 자세보다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허리가 구부러진다거나 아니면 뭐 턱을 개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거의 엎드려. 네. 좀 이렇게 걸쳐 네. 앉는다거나. 네. 네. 근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2차 성징이 일어나고 이제 성장기이기 때문에 이제 네. 뼈가 이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근데 뼈가 이제 자라기 때문에 이제 변형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때 이렇게 뭐 자세가 틀어지게 되면은 네. 이제 척추 측만증 또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한편 논문을 읽어봤는데 네. 바로 앉아 있을 때 네. 허리를 꼿꼿하게 이렇게 앉아서 네, 네. 공부하는 자세보다는 이제 의자 등받이에 엉덩이를 해봐요. 네. 깍 대고 예. 약간 제 허리를 90도에서 20도 정도 더 뒤로 기울이는 뒤로. 110도 네. 정도 90도에서 뒤로 네. 좀 더. 네, 기울인 자세가 허리의 압력을 제일 최소화로 받는 아하. 자세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약간 거북하죠. 거만
네, 아, 그래서 약간 거만해 그럴 수도 보인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네. 운동 네. 기술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게 이제 도움이 되는 자세인데 네. 또 이제 우리 아, 이제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막, 네. 무리가.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할 때는 편하게 할 때는 이렇게 이 뒤로 상태에서, 기대는. 네, 뒤로 약간 근데 기대서 실제로 아이들이 거의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그렇지, 하는 뭐 자세가 더 쓰거나.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뒤로 쉬는 게 기대서 낫다. 네. 아니면은 이제 대부분 네. 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하니까 독서대 있지 않습니까? 아하. 독서대를 이용해서 보시면은 책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정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워서 네, 보기 때문에. 세워서 보기 때문에 훨씬 좋은 네, 자세히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저는 있습니다. 시청자를 대변해서 좀 질문을 네. 궁금증을 좀 여쭤볼게요. 네, 그것도 알겠습니다. 허리랑 연관된 거니까. 네, 뭐 제품명을 말하면 금방 아시겠지만 뭐 모케어 의자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네, 그거. 그 네. 의자라고 그거. 집집마다 저는 있는 네. 거 많이 봤습니다. 사실 네. 저도 있고요. 네, 근데 그 의자가 네. 전문가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약간의 상술이었다고 보시나요? 네, 예리하죠. 아, 네. 이게 네. 제가 뭐 이렇게 뭐 그 제품이 뭐 네네.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그냥 뭐 개인 의견.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도움은 이제 되겠지만 아, 네, 이제 장기간 좀 봤을 때는 네, 꼭 그렇지만은. 네, 이제 좀 그런 네, 근데 그건 뭐 차 안에도 봤고 저는 사무실에 그냥 네. 단체 구매를 해서 까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있길래 도움이 네. 되나 이게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 이제 일반 사람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허리 질환은 이제 디스크만 있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신데 네. 디스크 말고도 예. 뭐 강직성 척추염이라든지 아하.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이런 질병들도 이제 유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종류가 네, 다르네요. 네. 척추 질환 관련돼서는 엄청 네. 다양한 종류가 아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의자가 이제 뭐 디스크 말고 이제 다른 네. 병명을 가지신 분한테는 좋을 수가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안 좋을 수도 수도 있고. 있고,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르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뭐 이렇게 조금 불편한 면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엉덩이를 좀 뒤로 많이 빼게 이렇게 그 의자를 썼을 때? 네, 아. 의자에 딱 앉았을 때. 네. 그래서 약간 좀 저는 불편했는데 또 저희 집 아이는 또 좋다고 그러길래 사람마다 다르구나 다르구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제 사람마다 다 네. 체형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네네. 아하. 일률적으로 맞출 수는 없다. 네, 일률적으로 이제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럼 맞춤형 의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건 도움이 되겠네요. 네, 오히려. 맞춤형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의 직접 이제 형태를 그렇죠. 따서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네, 하기 때문에 네,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박사님은 참 뵙기에도 동안이시지만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제가 고정관념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네. 대단한 것 같고 또 오늘 방송인데도 어찌 보면 직업 정신이 투철하다고 느끼는 게 물리치료사라는 네, 이 이름이 박힌 네. 네, 가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네. 실용복을 직접 네. 입고 나오셨는데 네. 자신의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네. 이제 이렇게 제가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가 음, 제 어릴 때부터 제가 좀 사고뭉치였습니다. 네. 아, 사고뭉치여가지고 막 전혀 그러셨어요. 저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와, 네. 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네. 다른 분들은 뭐 이제 지적으로 생겼 이제 네. 부끄럽지만 아, 네. 이제 착실하게 그렇게 모범생. 맞아요. 말씀하시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이제 뛰어놀고 아하. 아니면 축구 좋아하고 또 학교 대표로 뭐 멀리뛰기라든지 아하. 달리기도 이제 나간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스포츠 활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하. 한 번씩 이렇게 좀 부상을 다쳤다 네. 이거죠. 그때는 이제 수술에 대한 개념도 이제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치면 무조건 수술하면 좋은 줄 네네. 알고 뭐 발목도 수술한 적이 있고 아. 그리고 무릎도 수술한 적이 아이고 있고 어릴 때 팔꿈치. 칼을 댔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저한테 이제 좀 축적이 되면서 아하. 네, 그럼 저는 이제 좀 인체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네,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이제 다쳤으니까 이제 남들하고 또 비슷하게 되고 싶어서 이제 운동이라든지 뭐 이제 네. 물리치료 쪽 이제 알아보게 자연스럽게 네. 알아보다가 네, 이 직업을 이제 택하게 이제 되었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경험, 네, 그 운동하다가 겪었던 네. 부상 네. 때문에 부상 네.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 네. 될까. 네. 아, 그런. 네. 다친 게 죄송한데 도움이 네, 된 거네요? 어떻게- 경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경험이. 네, 맞습니다. 네. 아까 강연하신 음. 내용에 이렇게 들어봤는 앉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 주셨지만, 네. 네, 이게 저희 한국 사람들 보면은 책상 앞바다리라고 하죠, 그죠? 네, 책상다리, 맞습니다. 앞바다리. 양반다리, 네, 네, 양반다리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네. 이 다리가 그 사진에서
꿋꿋이 서 있을 때랑 기대 있을 때랑 어떤 게 네. 더 좋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네. 허리를 곧게 이거요라고 제가 마음으로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둘 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왜 뜻밖이네.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음. 앉아 있는 자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골반이 뒤쪽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네. 빠져서 앉기 때문에 체중심이 이제 뒤로 이제 쏠리게 됩니다. 네. 그럼 이 체중심을 이제 뒤로 쏠리는 것을 보상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몸통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럼으로써 이제 허리에 압박을 또 받을 수가 있고요. 어허. 그리고 양반다리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든 이제 오른쪽이든 한쪽 다리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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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치면 이렇게 오른쪽 다리가 올라가거나 네. 왼쪽 다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네. 이때 다리가 올라간 쪽 골반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아하. 네, 한쪽이 높으니까 네. 골반도 자연스럽게 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허리와 이제 이 골반 사이 간격이 이제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많은 이제 압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또 허리에 많은 압박을 음. 받아서 네, 허리에 많은 그래서. 부담을 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 같은 데서는 그렇죠. 아이들 교육할 때 자, 아빠 다리 하고 앉으세요. 양반다리 이렇게 하세요. 양반다리 하고 앉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양반다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하는 지금까지도 네. 하고 있는 자세인데 이제 웬만해서는 절대 좀 하지 하지 않는 않으면 게, 네, 네, 지양해야 되는 좋겠네요. 네.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저희 외가 쪽에 친척분이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세요. 특히 상체 쪽에. 네. 근데 그분이 늘 아파하는 부분이 허리랑 무릎이에요. 무릎. 위에 이제 상체 네. 쪽에 이제 아무래도 조금 비만이 있으시니까. 네. 근데 이게 살을 빼는 게 또 중년이시니까 여자분이신데 네.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질병처럼 안고 계세요. 네. 내가 보면 뭐 네, 병원도 가고 뭐 약도 드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몸무게가 조금 비만인 분이 허리 네. 통증에 직접적으로 무리와 타격을 주는 게 맞나요? 일단은 약간 이제 가체중이신 네네네. 분이나 아니면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허리랑 그리고 무릎에도 관절 이제, 쪽. 네, 관절 쪽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 이제 그러한 이유가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게 되면 아까도 음. 이제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중력의 영향을 네. 받게 되거든요. 아. 중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밑으로 받는 압력인데 네네네. 그 이제 중력이 체중이랑 더해져 가지고 어. 다리나 허리나 이제 다리 쪽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힘을 누르게 됩니다. 이제 그러게 되면서 네, 체중이 이렇게 더 나가게 되면 더 많이 누르게 되겠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체중을 좀 이제 조절을 해야 네, 되는구나. 조절해 주는 것이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나보다 여성분들이 네. 일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건강을 건강을 위해서. 위해서 한다고 네. 이해해야 되겠네요. 항상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그래서 뭐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주로 이제 미에 대해서 많이 하시지만 아하. 이제 좀 40대가 넘어가시는 분 같은 중년? 경우에는 네, 이제 좀 건강을 그때부터 위해서. 네. 음. 그러면 이런 허리 음. 통증이 생기는 우리가 뭐 이제 과체중, 비만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도 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 맞습니다. 원인이 주요 원인 제일 가장 많은 많이 거. 허리 통증을 음. 유발하는 원인이 뭔가요, 선생님? 일단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음. 외적인 요인 네. 그리고 이제 내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 뭐 유전 요인도 있는 건가요? 이제 유전 요인도 네, 간혹가다가 이제 오.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제 외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뭐 이제 직업적으로 뭐 이렇게 뭐 서 있는 자세가 많거나 아. 아니면은 이제 사고가 났다거나 예. 교통사고를 통해 가지고 아.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예. 이제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내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의 이제 기형, 선천적인 아, 이제 선천적. 기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현대 사회 자세 습관 때문에 자세. 아까 계속 자세. 강조했었던 세 가지네요. 그러면 자세. 세 가지 네. 크게 보면. 네, 크게 보면 네,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조금 비중이 큰 건 세 번째 자세 문제일까요? 네, 자세 문제가 거의 90%를 어? 차지합니다. 90%? 90%나 네, 차지하는 맞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인데 그게 그러면 거의 네, 거의 몰랐습니다. 네, 아. 자세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 그 아까 말한 양반다리 외에도요. 제가 네. 지하철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든요. 주로 네, 뭐 운동 삼아도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거리 쪽으로. 근데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지하철에서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계신 분들이에요. 그게 만약에 물론 양옆에 손님이 없으면 저는 꼬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손님이 10,000원인데도 네, 꼬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죄송한데 여성분이 많이 꼬아요. 아, 물론 폼은 좀 나더라고요. 어찌 보면 네. 이렇게 있는 것보다. 네. 근데 그 자세도 아까 양반다리 못지않게 네, 많은 대중교통에서 꼬고 앉는 자세도 허리에 안 좋은 거 맞나요? 네, 이제 다리 꼬고 앉는 경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쪽 다리를 꼬게 되면은 네네. 네, 그 다리가 이제 반대쪽 다리에 비해서는 올라가게 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그것도 골반이 네. 똑같은 원리네. 네, 똑같은 이제 원리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저희 아이가 실제로 이제 지금 중학생인 친구가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의해서 계속 집에서 공부를 하고 또 바른 온라인으로. 자세로 앉지 않고 뭐 계속 누워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허리에 뼈가요. 삐딱해. 이렇게 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을 집에서 이제 병원에 물론 재활센터나 이런 곳에 가면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 엄마의 입장에서 집에서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재활. 네. 약간 좀 교정? 법. 을 좀 시켜줄 수 있는 이런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한 가지 동작이 있는데 네. 이제 이건 이제 내발기기 자세에서 네.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내발기기라는 아까 보여주셨던 엎드려 있는 고양이 자세 같은. 네, 고양이 자세를 예. 이제 취한 다음에 네. 거기서 이제 팔을 이제 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번씩 이렇게 해봅니다. 네. 이렇게 돌려봅니다. 네. 이렇게 돌리면 고양이 이제 자세에서 네, 이제 내발기기 이제 자세에서 네. 돌려보면은 네. 한쪽으로 이제 안 올라가는 쪽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도 해보고 네. 왼쪽으로 해봤을 왼쪽으로 때 이제 조금 더 이제 불편한 자세가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 자세로 조금 더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네, 연습을 계속 네. 훈련을 그쪽으로 해야 돼요. 본인이 올리는 건가요? 도움을 받아서 올리는 네, 건가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아. 이제 계속 올리게끔. 네, 쭉 올리게끔. 그 연습을 해야 된다. 네, 아 이거 생활 속의 꿀팁인데. 네, 그럼 그래서- 좀 교정이 되나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교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만 해도 좋은데 네. 반대쪽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어. 약간 비율을 7대3 비율로 아. 덜 올라가는 쪽을 네. 쪽을 10번, 네, 네, 7번 정도 하고 이제 잘 올라가는 쪽을 3번 정도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춰가지고 네, 하시면 그거 좋습니다. 외에 또 뭐 추가될 수 있는 간단한 처방이 있나요? 또, 네, 또 이제 아까 스트레칭 같은 거? 안에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일단 이제 여기서 손을 뒤로 깍지를 끼게 되고요. 네. 끼게 되고 지금은 이제 다리가 이렇게 돼 네네네, 있는데 그렇죠. 이제 이때는 좀 이제 양반 다리를 해도 한번 하게 네네네. 되거든요. 네. 이제 한 다음에 천천히 이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제 양쪽, 오른쪽 그리고 왼쪽을 한 번째 네. 굽혀봅니다. 네. 그럼 시원하네, 여기서도 뭔가. 네, 네네. 또 잘 안 내려가는 부분이 아, 있습니다. 거기 그럼 그쪽을 네, 7 7. 그리고 3. 3. 네. 이런 간단한 운동법 좋네요. 네. 우리 오. 시청자 중에 어머님들. 야 오늘 잘 보신 거야. 너무너무 좋아요. 아, 네. 자녀들에 대한 네. 관심이 많잖아요. 네. 특히 맞아요, 이제 네. 키성장 뭐 네. 이런 것도 관심이 많으니까 네. 이것도 키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도움이 있죠.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올바른 자세를 취하게 되고 네. 방금 그런 스트레칭이나 운동들을 이제 제대로 해주면은 음. 척추가 이제 올바르게 자라기 때문에 음. 더 올곧게 이제 해서 이제 키도 좀 더 그 네, 박사님 그렇고. 제가 아까 그 어렸을 때 네,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과격한 스포츠를 좋아하시다가 네, 수술도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면 네. 키도 지금 굉장히 제가 아까 보니까 크신 것 같고 네. 체격도 좋으신데 혹시 그러한 수술 같은 것도 했음에도 네. 지금의 어떤 그 체격을 유지하는 게 네. 그 후에 뭔가 교정 운동을 꾸준히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크신 걸까요? 물론 제가 이제, 관심이 네. 갑자기. 네. 저희 이제 어머니가 약간 좀 큰 편이시긴 아, 하신데 네. 이제 그것 외에도 이제 선천적인 문제도 있지만 네. 이제 좀 저는 이제 교정을 이렇게 아, 많이 꾸준히 네, 하셨구나. 꾸준히 이렇게 했던 편이기 때문에 제가 그 또 덕이 이제, 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필라테스도 이제 지도자 이제 과정을 네, 자격증. 네. 이제, 요즘 네. 여성분들 사이에서 핫하다는 그 가장 필라테스. 필라테스. 네, 그래서 필라테스. 몸무게와 체격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구나. 네, 이제 계속 이렇게 꾸준히 이제 관리도 하면서 네. 그럼 박사님 허리 통증은 현재 없으신 상태인 거죠? 네, 이제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제 많이 이렇게 교정을 하면서 이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제 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네. 이제 또 눈이 반짝반짝 거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네. 이 키에 대해서 솔직히 민감하잖아요. 네, 어디 가면 맞습니다. 깔창, 키높이 깔창을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착용을 할 정도로 키에 또 대해서 뭐 관심이 약품들도 많죠. 있잖아요. 네. 아이클, 뭐 아이커, 뭐. 네, 맞아요. 근데 저희 조카가 음. 매일 누워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자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아. 수면 시간이 평균 뭐 6, 7시간이 아니라 뭐 10시간, 뭐 열 몇 시간씩 잠을 자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형제들 중에서 유독 키가 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물어봐요. 야, 너 뭘 먹었길래 너 혼자 키가 크냐 그랬더니 많이 자서? 네.
많이 자설하는데 네. 이런 것들도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척추가 이렇게 어떻게 이제 평온하게 중력에 네. 영향이 없이 되어 있어서인가 싶은 생각을 제가 했는데 누워서 네. 전문가 입장에서 어떠신가요?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제 말씀이십니다. 이제 네. 왜냐하면은 네네. 우리가 이제 수면. 수면을 이제 하게 네네. 되면은 이제 척추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이제 덜 받게 됩니다. 척추 네. 같은 경우에는 서 있을 때 이제 음. 위에서 아래로 이제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근데 누워 있을 때는 이제 덜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자기 전에 키를 재는 거와 이제 자고 나서 일어나서 바로 재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몇 센치 차이가 좀 있다고 네, 들었어요. 많으면은 한 2cm 정도까지도 차이가 아, 나거든요. 2cm. 그만큼 이제 평평하게 있는 가운데서 네. 릴렉스 해야 네, 되구나. 그래서 이제 키를 재실 때는 네. 웬만하면 이제 좀 누워 누워 있다가 있다가 재야 되겠네요.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참 오늘 궁금증 폭발입니다. 어쨌든 그 의자 얘기도 했지만 네. 간혹 벽에 광고를 보면 네. 베개 네, 다양한 벽에들이 나와서 네, 목뿐만 아니라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광고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면 벽의 선택도 네, 허리 관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베개 같은 경우에도 네네. 네, 허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 이제 대부분 이제 베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베개가 이제 얇은 것, 그러니까 아, 높이가 얕은 거를 얕은 거. 네. 네, 어. 얕은 거를 네. 이제 베고 자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네. 근데 굴곡 있는 벽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제 디자인이. 굴곡 있는 베개 같은 경우에는 또 네네. 이제 그런 베개들은 네네. 이제 허리 질환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다른 이제 질환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그 베개가 좋을 수도 있고요. 나쁠 수도 있구나. 네. 근데 맞춤형이 아닌 다음에는. 네. 아. 근데 대부분 이제 허리 통증은 저희는 네네. 디스크가 많기 때문에 네,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개를 베신다면은 주로 이제 높이가 얇은 얇은 작은 게 좋다. 어, 대체적으로. 낮은 벽을 펴야 되는데. 제가 좀 높게 벼는 경향이 있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네. 야, 나 디스크인가 봐. 무조건 다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통용돼 네. 있죠. 거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디스크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디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도 잘 일반적으로? 모르겠어요. 네. 이거를 진짜 쉽게 네.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네. 이제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고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다리를 이제 60에서 이제 120도 사이에 네.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 들어. 네, 이제 한쪽 다리를 이렇게 네. 올립니다. 아, 올리는 거죠. 이때 이제 다리에 이제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아.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좀 유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 절일 때. 아니 이렇게 네. 간단한 방법. 아, 그럼 왼쪽 다리든 오른쪽 네. 다리는 상관없이 절이면 네, 그쪽 왼쪽 다리가 저리면 왼쪽 허리에 약간 아, 네, 좀 디스크가 이해가 문제가 아, 있을 수가 네, 있고 예. 오른쪽이면 오른쪽 다리에 네,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 우리가 왜 이렇게 저리다라는 이 느낌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팔 저리는 그런 절이. 팔 저리는 것이 어. 허리가 이렇게 저리는 게 아니고 이게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네, 다리까지 이렇게 신경들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네. 방사통으로 다리가 저리는 것이 그래서 다리가 저리는 네. 걸로 디스크를 판명할 수 있어요. 근데 박사님 제가 광고쟁이니까 이제 광고를 많이 보는데요. 네. 저는 물론 디스크 증세랄까 병원을 가본 적은 없는데 광고 보면 디스크 전문 병원이라고 아예 박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네. 뭐 그냥 종합병원이 아니라 디스크 전문이라고 찍어서. 딱 찍어서. 네. 네. 그럼 우리나라에 그만큼 디스크 환자가 많다는 뜻일까요? 예, 이제 허리 이제 질환 환자 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80% 이상이 네. 디스크 질환 많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스크 쪽으로 전문 네, 병원이 전문 생겼다. 병원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환자가 그러면 그 퍼센트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다는 얘기죠. 시장이 그쪽 시장이. 네, 디스크 시장이 아마 이제 제일 큰 걸로. 그래요. 네. 임플란트 시장보다? 그것까지는 제가 네. 네. 아, 너무 예리한 질문들 죄송합니다. 오, 네. 그만큼 많구나. 네, 디스크가 제일 저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네. 인모션 재활 트레이닝 센터, 센터. 네, 네, 트레이닝 센터에서는 주로 음. 어떠한 환자들이 어떠한 질환이나 어느 부분이 아픈 분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시나요? 네, 이제 다 이제 다양하게 이제 방문을 해주시는데 네. 대부분 이제 허리 질환, 네. 허리 질환. 네, 질환으로 이렇게 내원을 해주신 분들이 음. 이제 많습니다. 특히 네. 이렇게 약간 좀 중년의 이제 여성분들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이제 노인분들 음. 이렇게 주로 이렇게 일을 가사 일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네. 하시다 보니까 허리를 이제 굽히는 시간이 많아서 예.
네, 디스크 쪽으로 해가지고 음. 네, 많이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허리를 삐끗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때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재활센터에서 간단히 처방과 네. 치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재활센터에서는 이제 치료라는 이제 개념보다는 네. 약간 이제 재활 이제 운동 쪽으로 네네, 이렇게 이제 운동. 포커스를 이제 네. 맞춰서 이렇게 음. 이제 네,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허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배랑 또 엄청 관련이 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프신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허리 뒤쪽만 이렇게 뭐 재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아, 허리, 배쪽도. 배 쪽도 이렇게 몰랐네요. 같이 하는 네,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럼 좋습니다. 박사님, 그 제가 예전에 뭐 허리 디스크 쪽은 아닌데 네. 뭔가 뭐 무거운 물건을 들었거나 삐끗했을 때 한의원을 갔더니 네. 침도 침이지만 이제 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뜨거운 찜이었는지 음. 지금 제가 차가운 찜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온찜이랄까 냉찜의 네. 차이 네. 구별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하시는 네, 부분인데, 그렇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급성기 허리 통증하고 이제 만성기 허리 통증이 있습니다. 급성기와 만성기. 네, 급성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허리를 다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네네. 이제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6주 이내에 이제 다치신 아하. 분들을 네. 급성기라고 하고요. 아, 네. 네. 이런 통증이 계속 지속이 돼가지고 3개월 이상 통증이 네. 지속이 되면 이제 만성기라고 만성기. 이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급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를 이제 이렇게 삐끗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냉찜질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다친 부위에 염증들이 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혈관 이제 근육들을 수축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반응들이 이제 제대로 접근을 하지 못하게 냉찜질을 막아주는 거구나. 네,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성기 때는 이제 염증 반응이 사라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네. 또 그 부분이 삐끗해서 네, 약하기 네.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피로도를 풀어줄 수 있게끔 네. 온찜질을 찜으로 이제 이해.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러니까 급성은 냉찜이고 네. 약간 만성은 온찜. 온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그래서 네. 구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생활 속의 침. 무조건 뜨뜻한 거.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셔서 따뜻한 걸 좋아하시는 거라 그러는데 급하게 다치셨을 때는 냉찜도 냉찜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처음에는 이제 이야, 냉찜을 위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생활 좋습니다. 속의 꿀팁이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어렵고 과학적으로만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생활 속의 자세에 대한 네.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처방이랄까 재활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칼을 대거나 네. 또 뭔가 무리한 어떤 그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걸 지금 추구하시는 거죠, 선생님, 네. 박사님. 이제 다른 이제 보조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 몸을 케어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 몸 자체에 있는 이제 근육들을 이제 네.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 몸 자체에 있으니까 훨씬 더 케어할 때는 이제 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허. 아니 선생님 그 지금 그 허리도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습관이 되셔서 이제 좀 반듯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그런 것들을 습관하셔서 지금 태도가 나온 건가요? 네, 이제 습관한 것 이제 긴장도 했지만 지금 긴장하고 습관 또 긴장하세요? 이렇게 네.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아. 의식적으로 이렇게 계속 바로 앉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것도 이제 이 의식적으로 했던 게 또 이제 무의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아하. 계속적으로. 근데 습관 또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걷는 것 같은 경우에도 의식하고 걷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것처럼 계속 이제 의식해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바르게 앉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또 이제 생각 없을 만큼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솔선수범도 하시면서 네. 또 본인이 또 그런 자세가 돼야 환자한테 네, 더 신뢰도를 이제 줄 수가 그럼요. 있고. 아주 그래서 반듯하다는 느낌이 네. 네, 맞아요. 들죠, 솔직히. 네, 반듯하신 많은 분들이 느낌이 들어요. 우리 뭐 게스트 보면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 계신 분도 있고 다리를 계속 떠는 분도 네. 있고 다양한데 선생님은 아주 올곧은 자세라고 그래야 되나? 네. 아주 허리 예, 좀- 자세 감사합니다. 태도는 그러니까 뭔가 네, 다르네. 전문가는 역시 전문가입니다. 아. 네. 저희가 또 STN 네. 스포츠 채널 맞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다양하시긴 하지만 음. 그래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스포츠인들에게 스포츠 선수들. 네, 네. 선수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저희 또 STN에서 또 육상체 경기 또 많이 맞아. 보여주시잖아요. 육상도 많이 하죠, 네. 중계를. 네. 육상하는 친구들에게 음. 이런 부분 안전과 관련된 거. 신경 써라. 네,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성, 급성으로다가 만성. 이런 통증이 생겼을 때 요 정도의 재활, 네.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팁을 좀 주시죠. 일단은 이제 선수분들이 이제 훈련을 하기 전에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몸을 것이 풀어야 되는 거. 몸을 이제 풀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열이 이제 돌고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돌고 근육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펌핑이 이제 된 상태에서 뛰어야 된다. 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이제 가장 첫 번째고요. 네. 이제 그런 다음에는 이제 뭐 봤을 때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꿀팁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이제 허리를 이제 숙였을 때 네. 그리고 이제 폈을 때 이제 어느 파트에서 이제 잘 안 되는지 잘 안 되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허리를 구부리는 게 네. 잘 안 된다. 음. 이제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고양이 자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고양이 자세를 이제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권한다. 되고요. 네. 해주시면 되고 이제 뭐 허리를 이제 펴는 게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아까도 이제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렸는 네네. 목갈래근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동작으로 네네. 내발기기 자세를 취한 다음에 이제 팔다리를 이제 쭉 뻗는 자세. 뻗는 아까 자세. 봤습니다. 네. 그 자세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고양이 자세가 그러니까 그게 제일 효과적인 자세인데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몸을 덜 풀고 나가면 부상을 당한다는 네. 말을 많이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급하게 막 들어갈 네.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그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근육에 대한 이제 피로도라든지 긴장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 스트레칭을 먼저 이렇게. 스트레칭 너무 그러니까 좋아요. 몸을 많이 풀고 들어가라고 감독이 말하는 이유가 다 그거네요. 네, 맞습니다. 경기 전에. 네. 오늘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보니까 저희가 그러니까요. 도움이 네. 또 되겠네요. 네. 전 그 네네. 약간 습관 같은 건데 이렇게 몸을 이렇게 비튼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상체는 트위스트. 오른쪽으로 돌리면 네. 하체는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훅 하면은 네. 두둑 소리가 나는 이런 음.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네. 소리 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러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거 소리 나면 좋아, 예, 시원하죠. 네.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허리를 비트는 네. 트위스트 자세를 하는데 어, 이런 것들이 혹시 나쁜 건 아닌지.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이제 그거는 또 이제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바로 이제 누운 자세에서 이제 네. 허리를 비틀기를 할 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하고 네. 이제 하체는 이제 왼쪽으로 반대편으로 네. 해줘가지고 이제 천천히 이렇게 넘겨주는 것은 엄청 이렇게 스트레칭 효과가 있어서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튼다든거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가 나게끔 연발음이 들리게끔 이제 튼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이제 지양을 해줘요. 해야 된다. 네. 제가 그러는데 지향.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좀 약간 폭을 넓혀서요. 네. 허리 통증 전문가시니까 소위 말하면 술, 담배, 네. 커피 이런 기호 식품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좀 많이 하시는 분이 네. 허리 통증에 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많이 마시게 되면은 네. 이제 근육이 좀 이완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허리를 잡고 있는 이 근육들이 이제 풀어지는구나. 풀어져가지고 허리에 더 많은 압박을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아.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마시게 되면은 이제 칼슘이 좀 커피 성분 때문에 많이 네. 배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뼈가 좀 약해지는. 저 커피 있어요. 좋아하는데 큰일 났네. 네, 좀 근데 줄여야 너무 되겠네.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량이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 좋을 수가 있고요. 담배도 그렇고. 네,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피게 되면 혈액 순환에 이제 또 문제를 이제 네. 유발을 시켜서 네. 그 허리 쪽으로 가는 이제 피를 이렇게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해서 네. 그쪽에 이제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상당히 영양 관계가 있네, 상관관계. 많은 건데요. 맞습니다. 좀 주의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술, 담배만 이제 끊어도 뭐 건강이 좋아진다라고 말이 괜히 있는 전 말이. 술, 담배는 하는데 커피는 좀 줄게 하는데 커피도 조금 조절을 하는 게 네.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가 저희는 이제 내장 질환 네, 쪽만이라고 내장. 생각을 그렇지. 하는데 아니, 그 외에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네요. 네, 특히 맞습니다. 허리에도 네, 안 좋은. 그러네요. 네. 저희 그 주부들 사이에서는요, 네네네. 아무래도 출산을 한 여성분이라면 이 똥배라고 하죠. 저희가 안 빠지는 이제 거죠. 이 빠지지 아. 않는 이 때문에 이제 주장창 매일매일 아하. 하루 결심한 다이어트들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자세가 흐트러져도 배가 나온다는 속사를 저희들은 그래요?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맞는 말인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아니면 소문인지. 네. 네. 네, 어느 정도 그것도 이제 일리가 있는 이제 말이라고 오, 네. 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제 자세가 이제 원래 이제 정상적인 자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체중심이라든지 근육의 활동들이 음. 다 골고루
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허리가 이제 안 좋게 되면은 네. 이제 허리가 안 좋게 되면은 그 부분은 이제 다른 데서 보상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 근데 허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복부랑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이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네. 네, 활동이 제대로 안 되면은 여기가 이제 점점 이렇게 지방도 쌓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배가 나오게 되는. 아하. 그러면 잘못된 자세가 내 원인일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래서 또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어. 그래서 자세를 올바르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네. 좀 이제 활동 에너지들이 이제 골고루 분산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올바른 자세로서. 저 박사님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덜 그런데 예전에 목욕탕을 가보면 네. 그 목욕 관리사라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저 도와주시는 분 때 미는 거. 근데 이제 제가 간혹 이렇게 해보면 그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이제 상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하는 말이 허리가 뭐 굽었네요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마사지를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래서 무심하게 좀 추가가 되잖아요, 요금이.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하세요. 근데 다른 손님한테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분들이 볼 때 허리가 곧아서 약간 뭐 쉬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많은 남자분들이 다 그러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건가요? 뭔가 안 좋은가요? 일단은 이제 네네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상술적인 이제 면도 있겠지만 아. 근데 그게 또 오히려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만져보면 아나 봐요, 그분들은. 네, 이제 그분들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경험이 이제 쌓이고 이제 그 지식이 있으면은 예. 경험치에서. 만져보면 네, 알 수가 있는데 음, 이제 마사지를 해주면은 일단은 마사지 효과가 시원하니까. 네, 시원하기도 하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자극을 하게 되면은 지압. 네, 네, 혈액 순환이 잘 됩니다. 예. 혈액 순환이 잘 되다 보면은 허리에도 이제 공급이 영양분이 아. 잘 공급이 되기 때문에 네. 네, 마사지로도 허리 통증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허리가 긴장이 되고 있으면은 그 음. 부분에 이제 근육들이 많이 유착이 됩니다. 아. 그 마사지를 통해서 그 유착된 부분들을 또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하면은 이제 허리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완화시킨다. 네, 효과는 있다고 볼 수 그럼 있습니다. 그분은 거의 좋게 말하면 이제 이중적인 효과가 다 네. 있는 거네요. 네. 매상도 올리고 네, 좀 도움을 주는 거네요. 네, 어쨌든 맞습니다.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죠. 네. 음. 이 등뼈를 음.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사람의 음. 모든 신경들이 이제 같이 지나간다고 맞아요. 해서 네, 예, 그래서 이제 등뼈 정말 소중하고 잘 해야 된다. 특히나 이 음. 목 뒤. 네, 에서부터. 디스크라는 말도 하잖아요. 네네. 네.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기 되게 음. 중요하다고. 네. 뭐 거기를 잘 풀면 피로도 맞아요. 없어지고 혈액순환도 음. 잘 되고 뭐 자세도 고쳐주고 음. 뭐 이렇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 음. 말이 맞는 얘기인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네. 그렇다면 음. 어떻게 좀 풀어줘야 저희가 이렇게 되는데. 풀어줄 수 있는 음. 아주 쉬운 방법이나 안마의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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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쉬운 방법으로는 일단은 이제 맞는 말이긴 합니다. 네. 이제 쉽게 해서 이제 허리가 이제 만성적으로 되면은 어. 이제 허리에서 이제 작용을 못하면 보상작용으로 이제 등을 이렇게 더 구부리게 되고요. 네, 맞아요. 등까지 이렇게 또 이게 피로도가 축적이 되면 또 목까지 음. 또 영향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예, 그래가지고 목, 등, 허리를 같이 이렇게 아. 케어를 이제 해주는 것이 이제 좋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턱 당기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네. 투턱을 이제 만드는 이제 방법인데 음. 이때도 이제 그냥 벽에 기대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벽에. 일반적으로 이제 턱 당기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음. 무심코 자기가 턱 당기면서 허리를 앞으로 이제 내밀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지금 배를 네. 이렇게 내밀었는데. 네. 네. 이게 이제 대부분 본능적으로. 저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80% 정도 가지고 있는 자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벽에 대서 네. 허리를 딱 밀착시키고 예. 이 상태에서 이제 턱 당기기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어깨 이제 턱이 들어가게 되면서 어깨도 이제 펴지게 되고요. 아. 이 등도 이제 펴지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피로가 풀리면서 허리에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피로가 풀리는 효과, 근육의 긴장도가 풀리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박사님 지금 저기 궁금증도 많이 해소는 했는데 네. 아까 또 강연도 해주시고 또 시범도 보여주시고 지금 많은 Q&A를 해주셨는데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네. 시간이 벌써 왔습니다. 아쉽지만 자 척추 전문가로서 네. 척추 통증 예방 전문가로서 척추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오죽하면 코어라고 하겠습니까? 핵심이니까 네. 그 중요성에 허리, 대해서 한번 환기를 시켜주는데요. 마지막 네. 멘트를 특히 네. 우리 성장기의 청소년들 네. 공부를 핑계로 자세가 흐트러져 있는 네. 이 친구들한테 척추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꼭 좀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저희 척추가 몸통 이제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통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 네, 위치에서. 중간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네. 몸통이 이제 안정이 되어야지 네. 이제 다른 움직임들도 이제 편하게 되거든요. 아. 중심을 잡고 있어줘야지 다른 움직임도 편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성장기 이제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키가 이제 많이 자라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뼈의 변형이 이제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잘 잡아줘야 돼. 네, 올바른 자세를 네. 취하지 않으면은 네, 척추가 이제 휘어지기도 하고 아. 통증들이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좀 거만해 보일 수는 있어도 네. 네, 자기 몸을 위해서는 뒤로. 이제 뒤로? 약간 뒤로 이제 110도 정도의 네, 자세로. 110도 정도 이렇게 기울여서 이제 음. 공부를 이제 하시는 네. 것이 이제 좋고요. 음. 그리고 아까 전에 4가지 코어 근육 강화 운동 예. 그거 쉬우니까 병행해라. 네, 꼭 이제 병행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네. 키도 크고 키도 크고 공부의 집중력도 좋아지고 좋아지고 그 얘기시죠. 네, 네.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이 너무 방송을 좋습니다. 듣는 우리 네. 어르신들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청소년들이 그거를 깨우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공부만 잘하면 되지 내가 누워서 하던 뭐 엎드려서 하던 뭔 상관이야 하지만 네. 키 크고 네.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네, 척추의 중요성이 크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운동도 병행해라. 네, 아, 맞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네. 그냥 의연증에만 알고 있었던 그렇죠. 짐작했던 디스크 또 허리 통증, 음. 척추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와 꿀팁 맞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너무 영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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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감사합니다. 음. 네, 오늘은 인모션 재활 트레이닝 센터의 재활 원장이신 안소홍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